안녕하세요. 정신모습 매니아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솔로 28기 10화 모두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그 스펙타클함과 드라마 못지않은 등장인물들의 이 서사에 여러모로 많이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면에서 그 서사의 주인공 중 한 분인 현숙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현숙님에 대해서 저 여자 왜 저러나 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왜 저럴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우선 영수를 얻든 무엇을 얻든 간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근데 왜 저러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져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은 현숙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또라이 같은 여자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저렇겠지, 뭔가 에셋을 키우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해방감을 느끼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할 때 이번 최근에 10화 때 영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부분은 저는 이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모습이 이제 9화 때 정숙님이 옆방에 있다는 걸 알면서 뭐 이 일이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이게 현숙님을 이해하고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긴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대상을 이기는 걸까요? 그것이 정숙님일 수도 있겠죠. 현재 구도상으로는 현숙님도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숙님을 꺾고 이제 영수를 차지하겠다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의 두 번째 의미는 또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수를 이기는 걸 수도 있어요. 영수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군다는 걸 너무도 잘 알면서 그 영수를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숙에게 마음이 있는 그 영수의 마음을 꺾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그 작업을 굳이 현재 나는 솔로 나라에서 해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현숙은 영수인가 상철인가 영식인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녀는 이 솔로 나라에서 상철과의 관계가 이제 빠그러진 후에 지금처럼 당시 옥순 정희님과 현숙님이 세 분이서 6화 때 상철과 거절하고 또 영수를 거절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숙이 궁극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공허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사실은 내가 영수와 잘 되는가 아닌가, 상철과 잘 되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숙은 감정으로 된 현실을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숙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감정으로 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감정으로 된 현실이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상태로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게 된다면 현숙은 그것을 하나로 고정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이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마음대로 막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 등 인셉션과 같은 꿈속에 살고 있는 듯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숙은 늘 어떤 업된 하이 텐션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상철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영수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그 감정이 순식간에 우울한 상태로 바뀐 거죠. 자기 주변에는 그 현실이 모조리 녹아내리고 부서지게 되면서 파란 현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즉 현숙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가 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숙이 이 남은 솔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상대와 누군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장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괴로워 죽겠고 우울증 환자처럼 뭘 해도 내가 우울하고 죽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런 우울한 그 기분 자체가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너무 괴롭다 한다면 마약을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현숙이 뭐 마약한다든가 뭐 약쟁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현숙은 그 상태에서 다시 기분을 업시키고 바꿀 수 있는 상대를 찾기 위하여 지금처럼 영식에게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은 설레는 대상이 아니라 재혼한 상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식에게 하는 걸 보면 막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나 어때요? 라고 하고 있고 또 영식이 간접적으로 어필을 거절을 하자 그 후에 현숙은 뭐 광수나 다른 사람한테 준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등 그러다가 다시 본인의 이 상대들이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니까 현숙은 정말로 재혼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다시 업을 시켜주고 파란 우울한 현실이 아닌 들뜬 그 현실을 만들어줄 대상을 찾아서 본인처럼 들뜨고 있고 본인처럼 혼돈에 휩싸여 있는 영수를 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쭈고 싶은 거예요. 현숙은 정말로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요? 어떻게 보면 현숙이 정숙과 패스 대결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정말로 정숙과 싸우고 싶어하고 정숙과 대결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찾아나갔던 건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서 영수조차도 심지어는 정말로 영수를 좋아하기보다 내가 솔로 나라에서
끝없는 공허함 속에 추락하고 있는 그 기분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다른 감정의 상태로 진입을 하기 위하여 영수를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현숙이 이겨야 할 대상은 우울한 상태의 또 다른 현숙, 현숙 블루, 현숙 블루라고 해서 파란 상태의 현숙을 이기기 위하여 지금 현재 노란 상태의 현숙은 파란 상태의 현숙을 이기고 빨간 상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끝없이 밑에가 한없이 빠지고 있는, 우리는 단단한 지면에 발을 딛고 있다면 현숙은 그와 같지 않고 바닥에 딛고 있는 이 지면이 늘 흐물거리고 출렁이며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 어떻게든 그거를 부에 잡고 고정된 현실을 찾아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상태는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바보야, 왜 자꾸 그런 사람을 붙잡고 있어?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붙잡고 있어? 모두에게 참 시그널을 주는 사람이라니까 붙잡을 필요 전혀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해도 현숙은 이 말을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 당시에 정희와의 대화에 있어서 멈추면 되잖아 라고 정희는 그냥 단칼에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숙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현숙이 정희의 말을 듣고 영수를 놓아버리는 순간 9화부터 10화부터 이 3화 즉 1박 2일 동안 자기 안에 맴돌고 있는 그 감정적 에너지를 투사할 대상, 쏟아부을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내야 돼요. 현숙에게 있어서 그거는 거의 지옥과도 같은 상태일 겁니다. 제가 약간 조금 취향이 좀 초딩틱해서 제가 워해머 40K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약간 게임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파란 스머프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로브텍 길리먼이라고, 이 사람이 사실상 이제 주인공격이에요. 반쯤 그 게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다스리고 있는 인류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수많은 그 제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길림은 여기서 약간 상식인, 우리 같은 일반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근데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도 신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초인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는, 왜냐면 수십조 수천조의 인류 제국민이 살고 있거든요. 이걸로 한 사람이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초인이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탄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옥의 힘을 빌려낸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라고 해서 그 제국민들이 악신을 믿고 악한 짓을 함으로써 거기서 막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걸 막 억압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악의 신들인 카오스 신들이라는 자들 믿음으로써 그 제국에 이제 반기를 들고 어떻게든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 제가 느끼고 있는 현숙의 느낌은 그 로버트 길리먼이 탄식했던 그 상태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미 현숙은 상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폭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현숙이 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싫다라고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예감을 했을 그 상태부터 이미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죠. 동시에 현숙은 그걸 알면서도 솔로 나라에서 자신의 어떤 들뜬 상태의 현실을 유지하고 그것을 업시키기 위하여 상철과 자신이 어쩌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으면서도 그 당시에 상철과 현숙과의 대화에서처럼 현숙은 상철과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그 들뜬 현실, 들뜬 감정에 사로잡힌 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상철과 관계를 이제 극한으로 밀어붙인 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들뜬 상태가 지금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다시 그 들뜬 상태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경쟁 상태로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고 영수에게 매달려야 되고, 영수가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즉 영수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현숙은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영수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진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알면서 지옥에 걸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게임 속에 있는 그 인물들처럼 이미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악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난 지옥에 있는데 어차피 나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손에 잡아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오히려 영수는 현숙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거절하거나 다시 손절을 쳐가지고 기분이 쭉 떨어지고 있는 이 상태로 다시 만들어 볼 텐데, 영수는 그러지 않고 오늘 만나서 좋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뱅뱅뱅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현숙 또한 은근히 그 상태를 즐겼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숙은 영수가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의 전 남편 또한 영수와 아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끝끝내 확답을 주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몰아넣음으로써 그 에너지를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즉 관역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을까. 오히려 현숙은 표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숙에게 가지 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주 마음 깊은 심층적인 상태에서는 영수가 더더욱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모호한 상태로 내가 자기를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상태가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래야 들뜬 현실을 유지할 수가 있고 뭔가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심심할 때 핸드폰 게임이라도 해서 그 무료하고 지루한 상태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현숙의 심리 상태 또한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된 현실 중에서 어떻게든 들뜬 상태 혹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할 수 있거나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맨 건 아니었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나름대로 이 현실을 고정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을까. 만약 현숙이 정말 이 상태에서 영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구는구나, 정희 언니가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고 나 도저히 나는 영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놔버릴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현숙은 잘 보면 그 기회 때마다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언제다? 바로 이때요. 밤에 여자들과 대화하면서 현숙이 뭐락뭐락 하잖아요. 자꾸 여자들이 영수 욕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욕해? 라고 하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아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그 상태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써 외부에 있는 그 관심이나 자기 안에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침투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그 감정을 어떻게든 고정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수를 이용한 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으로 현숙이 승리한 거는 정숙도 영수도 아닌 현숙 자신에게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패배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이죠. 솔로나라 이후에 또다시 이제 비슷한 과정을 반복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숙에게는 다른 길이 없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의 가설이 만약 맞다면 우리와는 조금 마음의 구조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자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 상태일 겁니다. 그것이 영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이라든가 옥순이라든가 이 사람들과 현숙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현숙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도 어쩌면 또 다른 영수를 만나지 않을까. 왜냐면 가장 영수 같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감정을 붓고 막 해도 끝끝내 답을 애매모호하게 해버림으로써 애매모호한 그 상태라도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저는 영수가 또 다른 전 남편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현숙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수를 택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로 현숙은 영수가 좋아서 택했다기보다 영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아니었을까. 이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 또한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절박한 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께서 만약 현숙과 좀 비슷한 심리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궁금하신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러면 현숙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것밖에 답이 없는 상태냐? 어떻게 보면 참 가련한 인생이 아니냐, 슬프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현숙 누나가 제가 아는 사람이고 그렇단다면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현숙님이 각각의 젖어들고 있는 그 수많은 감정 상태들, 노란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녹색이거나 빨간색이나 감정 상태들에 대해서 평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잖아요. 본인도 감당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두렵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한번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든, 손 잡는 게 그런 성적인 의미가 손이 아닌 함께 저와 함께 빨간색의 상태에 젖어보기도 하고, 노란색의 상태에서 한번 있어보기도 하고, 파란색의 상태에서 외부에서 나에게 침입해오고 있는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고 한번 그 상태에 온전히 있는 건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들어진 공포와 실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이 딱 들어갔을 때 그 아픔도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맞으면서 하면서 막 격렬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내가 그 감정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고 있는 그 공포와, 내가 그 감정 안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지금 내 안에서 또 뭔가가 올라오고 있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지금 감정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변환의 공포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현숙 누나가 함께 겪어낸다면 실제로 이 각각 안에서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생각보다 평온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빨간색의 상태에서 내가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노란색의 상태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파란색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들뜬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내 의지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파란색의 상태에서 빨간색의 상태로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절망의 신호예요.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겪기만 한다면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스 고대 신화에 나오고 있는 그 호루스가 매일매일 우르보스라고 하는 뱀과 싸워서 매일매일을 삶과 죽음을 건, 생명을 건 그 전투를 거쳐서 매일 태양이 떠오르고
다시 태양이 저물어 난다는 상당히 아름다운 비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전투다. 그것이 현숙의 그 감정 상태가,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을 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현숙에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사실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거나 매일매일 뭐 일을 하거나 그러한 고통에서 똑같이 싸워온다는 거죠. 현숙님이 조금 결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원리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숙님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바뀔까봐 불꽃이 사라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서 막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도망침을 통해서 현숙님이 스스로를 지켜온 것도 맞지만 이번에는 그 도망친 그 힘으로 한번 그 안에서 평온하게 있는 연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현숙님 스스로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휘두르고 있는 그것을 조금씩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탐구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구나 라고 해서 조금씩 자기 제어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혹은 훨씬 더 괜찮은 상태로 나아가게 될 거고, 더 이상 그것들이 현숙님을 휘두르는 적이나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기도 하고요. 또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호루스처럼 매일매일을 투쟁하면서 삶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죠. 저는 현숙님 또한 그 에너지가 그녀의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된 현실이 휙휙 바뀐다, 굉장히 격렬했다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잠재력과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현숙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할 적이 실제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라는 관점, 즉 사고의 전환과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잠깐 예술작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북촌에 있는 갤러리 HOM 하고 있는 콤마라고 하는 전시회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를 준비하신 그 작가 선생님들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자연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진흙이나 약간 조금 그렇게 도자기를 구워서 만든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아마추어라 가지고 재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잘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굉장히 모더니즘적으로 질서와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굉장히 혼탁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기조가 그거잖아요. 해체잖아요. 근데 해체만 했지 그 이후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을 보면서 충분히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다시 모더니즘적 질서를 환원함과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자연이라든가 그런 불규칙한 부분들을 녹여내고 있는 두 세계의 조화를 꿈꾸고자 하는 이 작가의 무의식적인 역동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현숙님의 지금 감정 상태랑 많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저의 이런 해석이 작가님의 의도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관람하면서 현숙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예술 매니아라고 하는 이제 서브 채널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제 찾아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나는 솔로가 메인이니까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먼저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멤버십을 열어놓고도 에이 설마 누가 가입하겠어 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서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 슈퍼챗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큰 돈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퀄리티의 방송으로 방문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멤버십과 내 슈퍼챗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십하고 슈퍼챗 가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하려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그 회원 전용 게시판에 제가 주소를 남겨놨거든요. 그 주소로 가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제 성의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슈퍼챗 하신 분들 금액에 상관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 그 메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도 또 보내주시면 그 카페 주소 그 링크를 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면 좋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비공개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좀 현숙님에 대한 좀 생각을 밝혀보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영수나 정숙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수 또한 그런 원래 같았으면 정숙에게 갈 걸 현숙에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서 빠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숙이 또 영숙을 이긴 거기도 합니다. 그녀 또한
날카로울 때는 정말 무서운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숙이 이기고 싶어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말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솔로에서 해명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편안한 호기심과 궁금함을 간직하면서 다음 동영상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